최현정 사건 이후에 지금도 400건이래요. 살인 예고를 쓰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칼을 들고 다닌대. 터미널이나 이런데 잡혔잖아요. 고속터미널에서. 힘들어서요. 이런 말 한다는 거예요.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때 그 어쨌든 살인도 저질렀고 두 명이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근데 이게 92년도에도 여의도에서 그렇죠. 차량 돌진이 있었고 있었죠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경제적인 위기나 어떤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점점.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 사회가 막 흉악해지고 막 흉흉해지고 아니라 원래 이런 게 다 쌓여 있었는데 최근 분위기에서 이러한 것들이 폭발적으로 이제 분출하고 있는데 어떤 게 사회 분위기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죠. 저는 이제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인을 저지르고 이런 건 절대 아닌데 네. 극소수죠 그 사람들은. 근데도 그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좌절을 거듭하다가 그런 약간 파국을 치닫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법무부나 경찰이 행정안전부가 막지 못하는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요즘에 사는 게 다 어렵잖아요 요즘에. 그리고 심지어 이제 경제 성장률이 너무 낮아져가지고 네네네. 일본보다 낮대요 지금. 1.5가 일본인데 1.2가 우리인데 옛날에 1990년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0%였거든요. 네. 7.2년이면은 전체 경제가 2배가 됐던. 네. 그런데 이제 미래가 캄캄한 거죠. 달라질 게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절망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나라가 계속 잘 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걸 관리해야 되거든요 사회적으로 이제. 근데 관리 못 하고 있어요 너무. 심지어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이미 심각한 상황인데 네. 전혀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걸. 그런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또 페북에 글을 썼는데 이거는 사회적으로 고독을 관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크다. 네. 그래서 이제 범죄자들 영상을 많이 봐요 제가. 근데 이제 알쓸범잡에서 이제 이 묻지마 사건을 두고 박지선 교수랑 경찰 교수고 박지선 교수랑 이제 권인홍 1호 프로파일러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 고독이 참 범죄에 주는 영향이 크다. 뭐 정신병도 있겠지만 그런 치료를 받으면 위험하지 않은데 치료를 안 받으면 고립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이 나네요. 네. 그 얘기가 좀 더 질문이 있는데 네. 앞부분 거는 다 넘어갔고 네. 이제 상식적으로 봅시다. 그러니까 조선의 유족이 네. 아니, 조선의 유족이 아니죠. 조선 피해자. 네. 그러니까 그 잔혹한 영상 보셨나요 혹시? 봤나요? 저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 원본 영상 보면은 저는 봤는데 끔찍하더라고요 많이. 끔찍하고 진짜 신세계에서 나오는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신림역 4번 출 바로 앞에서 이제 부동산 공중에서 갔다가 칼을 맞고 죽은 그분의 유족이 사형시켜달라고 했잖아요. 네. 그 이제 국회 청원에도 사형시켜달라고 했고 일반 국민들도 그 사건을 접한 여성들 일반 국민들도 당연히 엄벌주의적 여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동규 씨가 그런 여론이 강해질수록 엄벌주의를 경계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낸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게 주목을 했고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노르웨이 사례하면서 우리는 관용으로 나가야 되고 예전에 그 버지니아 공대 총사건 났을 때 미국 사회에서도 그 지역 사회에서도 조승희를 오히려 약간 안타깝게 보는 것도 있었어요. 맞아요. 이 사람도 추모하자. 얘도 그 고립되다 그래 된 거다.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런 움직임도 있지만 그러니까 되게 흉악스러운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엄벌하고 싶은 마음이 응고적인 그렇죠. 마음이 군분이 있는데 나오니까. 네, 본능이죠 그거는. 근데 그거를 거기에 일부러 반기를 들 때 그러니까 좀 너무 계몽주의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그 진보 진영에서 나는 공부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위험하고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좀 건방지게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 솔직히 말하면. 더 나가서 좀 예. 극단적으로 도덕적 우월감을 붙일 수 있죠. 그렇죠. 도덕적 우월주의 같은 느낌. 그건 충분히 있는데 이제 이런 사건이 날 때마다 사형 여론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나쁜 놈이니까.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최근에 뭐 연쇄살인 뭐 강호순이나 이럴 때까지만 해도 사형 여론이 80%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거의 뭐 반대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되는. 이제 그런데 오히려 반대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되는 건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틈타서 국가 권력이 너무나 쉽게 이런 권리를 제약하는 식의 어떤 걸 할 수 있고 특히 가석방 무기징역 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보고 있어요. 저는 약간 국민 대다수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렇죠. 뭐 운동은 본능이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거기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아무리 했어도 그러니까 지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인간들이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옹호하는 것으로 비춰지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저는 약간 옹호할 수 없죠. 절대. 근데 마치 거기서 사형시키면 안 되고 가석방 시켜줘야 된다고 막 얘기 주장하는 거 그걸 봤는데 저는 그들은 영원히 경리당에 맡아 생각합니다. 그렇죠.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에서 이제 실명력 사건 체크에 나와가지고 국회에서 이제 그런 이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영원히 경리된다고 하는데 경리됩니다. 왜냐면 이미 되고 있죠. 이미 되고 있어요. 맞아. 이미 그들은 그 사건 직후에 무기징역 받을 거예요. 만약에
5번 없는 무경을 신설을 한다고 해도 차이는 없어요. 지금도 5번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미 안 돼요. 55명밖에 안 되니까. 그냥 차이가 없는데 그런 얘기 한다는 건 이상한 얘기예요. 사실 왜냐면은 만약 신설을 해도 이 사건 이후에 신설하기 때문에 서부 쪽이 안 돼요. 만약에 근데 뭐 신설 안 하고 냅둬도 어차피 무기징역 받고 어차피 평생 못 나와요. 네네. 40년 50년 가둬져 있어요. 근데 굳이 막 그런 걸 한다는 게 네네. 오히려 그런 사건을 이럴 때일수록 이미 저지르고 어차피 그 징역 살 일만 남은 사람을 뭐 이럴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런 구조적 원인이나 네. 예방책들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 그런 근데 이제 포커스가 그러니까 동희 같은 친구들이 바로 네. 직설적으로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네. 사형제 폐지하는 사람들 꼭 인권 얘기한다 이러면서 네. 가해자 인권이 중요하냐? 근데 가해자 인권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자세히 보면은. 네.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방법 문제나 범죄 예방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학교에서 이탈한 친구들, 그다음에 전과가 계속 쌓이는 분들, 교화가 안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문제와 나쁜 짓 한 사람을 사형이나 무기징역 시키자고 하는 목소리가 그러니까 배치되는 거냐는 거죠. 예, 질문이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걸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게 안 된다고 맞아, 그거 아니죠. 보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네, 이거 맞아요. 하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사형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도 방범 시스템이나 범죄 예방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치료 감호소라든지 이랬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주장할 수도 있는데 꼭 사형제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엄벌주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이걸 가리더라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가 엄벌주의 목소리가 이 개혁을 그게 좀 저는 근데 어쨌든 이제 엄벌주의 목소리가 더 주목받을 것 같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또 사형은 사실은 단순히 형벌이기도 하지만 인간에 대한 철학의 문제가 개입되거든요. 예. 사형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쪽마다 각자의 철학이 있어요. 인간과 사회와 삶에 대한 철학이 있고 종교적인 것도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네. 하지만 이제 그 사형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공통적인 하나일 수 있는 거죠. 사실 그 문제. 그렇죠. 공통적으로 이제 예방이나 범죄를 안 그렇죠. 그다음에 범죄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막아주는 게 국가에서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고독보라든지 일본에서 말하는 그렇죠. 이수준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아예 영국에도 어떤 있는 거. 민간단체 국가 지원을 받는 뭐 사회복지단체나 이런 데에서 네. 그냥 그러니까 히키코모리로 예상되는 집에 그냥 찾아간대요.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맞아요. 1시간 동안 대화를 한대요 그냥. 음. 근데 그게 큰 효과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국가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말벗. 그렇죠. 관료제적으로 흘리니까 국가는 항상 그게 흘리니까 항상 테마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명감을 느끼는 어떤 개인이 민간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국가 지원을 받아서 제대로 운영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누구나 동의하는데 근데 나는 사연이 찬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은. 그렇죠. 할 수 있죠. 예, 예, 저는 그게 이걸 마치 배치되는 걸로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저는 좋겠어요. 철학의 저도요. 차이에 생각합니다. 예, 예, 예. 뭐 사용을 찬성하게 나쁜 사람 이런 게 아니고 예, 예, 예. 찬성할 수 있고 반대할 수 있고 나는 반대다 이런 느낌인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생각의 차이가 있는 그런 거다 보니까. 저희 동규님은 그동안 이제 광주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네. 부조리, 그다음에 나쁜 사람들의 나쁜 짓을 고발하는 언론 활동도 하고 이제 목소리 내고 이런 활동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나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좀 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약간 엄벌주의를 경계하는 그 목소리를 내게 된 그런 철학과 네. 가치관을 갖게 된 그 배경이 있어요. 나쁜 놈들 나쁘게 처벌 조지자고 할 것 같은데. 저는 9월 7일에도 제 사건 어떤 사람이 판결받습니다. 오는 9월 7일 명진고 말. 명진고 사건 관련해가지고 저랑 싸웠던 사람이 판결을 받는데 맨날 소송당했어요. 심정 같아서는 솔직히 이제 무기징역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근데 하지만 무기징역에서 이제 예. 하지만 그런 마음만 가지고 판결하게 되면은 네. 그거는 이제 우리 모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네. 장마장에 설 수 있는 거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네. 나의 감정은 나의 감정이지만 네. 지금 현재의 어떤 처벌의 수위에 대해서 존중하고 어떤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그런 걸 더 기본으로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것들 부정한 게 있으면 바꿀 수 있겠지만 네. 처벌만 능사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고와 처벌만이 꼭 능사가 될 수 없고 사회를 더 좋게 만드는 법은 꼭 그게 아니다. 물론 범죄 일반 예방을 위해서 예. 처벌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와 별개로 어쨌든 이 모두를 가두는 게 해법이 아니고 특히 이제 미국은 저 미국 예시 많이 듣는데 미국은 진짜 엄벌주의입니다. 미국은 무섭잖아. 10만 명당 수용률이 한국은 10만 명당 17명을 가둬놔요. 미국은 10만 명당 300명을 가두는 거 알고 계시죠? 10만 명당 와 진짜 이거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진짜 많이 가르쳐. 한국보다 6배 더 가둬요.
근데 안전합니까 미국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마다 스타일이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엄벌주의가 심한 데도 있고. 근데 스타일이 달라도 그 10만 명당 몇 명 가뒀냐 했을 때 평균 냈을 때 세계에서 1위인 거죠. 미국보다 중국보다 훨씬 높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민주당 주들조차도 엄벌주의적입니다. 되게. OECD 가입국 중에 특히 그런 거 같죠. 특히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더 교도소 같은 데 고립된 데 짓기가 더 쉬워요. 맞아요. 탈출하기보다 더 섬 같은 데 짓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기적인 것도 좀 네. 달라질 수 있죠.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미국을 보면은 그렇게 가둬놓고 오랫동안 하는 게 초생의 사주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절대 이게 합법이 아닙니다. 근데 미국 사회가 네. 건강한 사회라고 절대 보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OECD에 들어가 있는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들 중에서 네. 일본, 중국, 한국, 미국 이쪽이 네. 유럽과 달리 덩치만 크지 약간 되게 삭막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복지적인 부분 문제가 많이 많고 맞아요. 그래서 사법체계도 선진적이라고 보일 너무 금권주의가 심하잖아요. 없죠. 예, 전혀 없는 부분이 있고 각자 다 그러니까 나아간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의료보험 엉망이잖아요. 미국 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 면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선진국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버스 사업자도 관련해서 특히. 예. 이 사실 준비된 질문을 이것만 하고 그냥 우리 자유롭게 떠듭시다. 네. 떠들고 우리 가서 고맙습니다. 술 마시고 놀게. 네. 뭐 이런 거예요. 진짜 유치한 거일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저도 이제 동규님이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네. 저도 글 쓰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악마를 보았다라든지 음. 너의 목소리가 들려 드라마 이걸 네. 보면 큰 주제가 있어요. 사적 제재. 네, 내 아내를 강간해서 살해한 최민식이 나쁜 놈. 음. 그다음에 내 아빠를 고의로 죽여가지고 이렇게 막 협박하는 그 정웅이 네. 이런 놈들에 대해서 정당하게 복수심이나 응징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피해자 가족이 응징에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마를 보았던 핵심이 뭐냐면은 내가 악마였던 거야. 음. 내가 그 사람이 악마라서 악마를 봐서 내 약혼자 임신한 약혼자를 죽였는데 그 사람이 또 국정원 또 하필 또 그거야. 또 국정원 뭐 직원이야. 그 요원이야. 살인범 조질 능력이 있는 거지. 그렇죠. 살인범을 전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치. 실제로 조졌어요. 근데 내가 악마가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제 조진 다음에 풀어주고 이랬는데 풀어주는 동안에 괜히 장애인이 돌아가시고 이래요. 맞아요. 주변 사람 피해를 보죠. 예. 그러니까 이영원이 얼마 전에 유키저에 나와가지고 그런 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뭐가 나아질 줄 알았대. 극한의 그 고통을 줘가지고 복수를 하면은 내가 카타르시스가 느껴질 줄 알았는데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부족할지언정 유일한 합법적 폭력인 국가의 처분을 믿고 기다리는 거고 거기가 합리적이 되도록 요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수하는 순간 나는 그냥 그 피해자 가족이 아니라 나는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그 최민식 그런 국가의 법적 그걸 이용하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이병헌의 그런 가족 그 장인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오히려 오히려 자수하려고 맞아, 자수하면은 맞아. 그냥 이제 그때부터 국가의 손에 넘어가니까 이병헌이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병헌이 그 전에 또 손을 써버렸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학생만 돼도 사적 제재와 사적 응징이 잘못됐고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이해한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그렇죠. 근데 당장 뭐 내 와이프가 무슨 뭐 동규님이 부모님 또는 동기 아끼는 뭐 이래서 우리가 막 칼이 찌르는 거 봤는데 그런 나도 죽이고 싶을 것 같아요. 아 당연히 눈 돌아가죠. 네. 그건 당연한 거야 사람으로서. 근데 인간이 항상 이성적일 수 없어요. 저는 사형보다 무기징역이 더 끔찍한 형벌을 생각해요. 차라리 차라리가 아니고 이게 가본 사람 압니다. 왜냐면은 가봤어요. 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통 어떻게 공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6년 이상의 징역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감옥에서 수호 안에서 자살 우려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15분에 한 번씩 감시를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있는 방에 15분에 한 번씩 와가지고 딱 봐요. CRPT들이. 그래서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하고 있고요. 감옥은 밤에 불이 안 꺼집니다. 안대를 차고 가야 돼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요, 이 사람이. 화장실에 뭐가 있냐면 CCTV가 있어요.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줌을 싸고 똥을 쌀 때도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이 혹시나 뭐 안 하나 이렇게까지 엄중하게 감시를 하고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 희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유기징역수들은 그래도 법무부 시기에 간다는 희망이 있는데 맞아. 무기징역이 나오잖아요. 그 끔찍한 데서 평생 있어야 되니까 도저히 이게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가잖아요. 가면은 보통 7년이 지나잖아요. 정신줄 놓는다고 해요. 맞아. 매일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약간 내가 감시받는다는 게 무서운 거야. 이게 미셸 푸코가 얘기하잖아. 그리고 특히 지금 우리들에게 저 문을 여는 건 자유예요. 물론 제가 여기서 말하고 있지만 갈래하고 문 열고 가버리면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바로 앞에 있는 문을 여는 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 모든 게 통제되는 상태에서 10년, 20년을 살고 거기서 죽어야 돼요, 심지어.
올드보이를 보셨는데 얼마나 맛있어 만두가. 그래. 15년 동안 갇혀있잖아. 미쳐버린 사람. 근데 그 심지어 그게 감옥은 그 최민식이 갇혔던 그 올드보이 그 영화의 거기보다 훨씬 더 열악해요.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9명이서 이렇게 족같은 그 방에서 이제 혼자 이제 방에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그 좁은 공간에서 있는 거고 심지어 이 생활 스타일이 안 맞아 얘랑. 갈등이 날 거 아니에요. 심지어 자면서 코골아. 죽여버리고 싶어요. 못 죽여요 근데. 그리고 버튼 누르면 달려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고통인데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누가 저의 소중한 사람 죽인다면 저는 꼭 이렇게 말할 거예요. 무기징역이 필요하다 저 사람에게. 사형 말고 무기징역. 왜냐면은 죽으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냥 사형해버리면 끝나요. 아 그런 의미로 더 고통을 주는 거다. 저는 고통을 주고 싶다 이런 말이 아니고 네. 더 고통을 주는 게 맞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무기수들이 자살을 해요. 심지어는 지금까지 8명 자살했어요. 8명. 그러니까 정남기 어떻게 저렇게 자살했을까요? 그러니까 감옥이 그렇게 엄중히 감시하거든요. 그런데도 8명 자살했어요. 그 15분 안에 건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방에 갑자기 들어와요. 들어가지고 그냥 다 뒤져요. 그냥 CRPT 와가지고 방 다 뒤져고 나가라고 한 다음에 너 나가 있어 한 다음에 다 뒤져요. 심지어 옷 다 벗기고 몸도 다 보고 모든 걸 다 뒤져요. 그렇게 뒤지고 수색을 맨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도 평생 면도기를 쓸 일이 없습니다. 면도기도 전기 면도기 말고 면도기를 저는 썼는데 그거를 반납해야 돼. 맞아요. 날 때문에. 받아가지고 맞아요. 예. 약조차도 심지어 앞에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감시를 계속 받다 보니까 자살을 못 하는데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 있었으면은 그 감시 상황 속에서 자살을 겨우 한 거예요. 혀를 아유. 깨우치는 그걸 아니죠. 보통 이제 자살했으면 방법이 없었거든. 목에는 경동맥과 경정맥이 지나잖아요. 그래서 아주 이제 날카로운 그런 걸 겨우겨우 이제 막 장만한 걸로 이걸로 겨우겨우 막 손톱깎이 이런 걸로 해버린 거예요. 이거를. 그것도 있고. 근데 그리고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죽을 수 있는데 상상해 보세요. 너무 고통스러워. 경동맥과 경정맥이 지나가지고 얼마나 일단은 아파. 여기 목에 기도까지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해서 자살한 거예요. 얼마나 끔찍했으면은 얼마나 살기 싫었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그거를 한다는 게 그 좁은 공간에 산다는 게 이게 저는 상상해 막 그런 생각보다도 약간 자살을 시도하는 거 진짜 거의 불가능하고 그렇죠. 이런 약간 사물함이 있거든요. 네. 거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네. 머리부터 꼬라박으면 이렇게 뭔지 알죠? 뛰어내려가지고 그렇게는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교도소 인권이나 수용자의 그런 시설이나 현실을 뭐 책을 보고 알게 된다. 이게 이렇게 해박한 것 같아가지고. 아, 좋죠. 이거 어떻게 누구 책을 봤어요? 시간도 아, 봤어요.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찾아보게 된 그게 그 계기가. 왜냐면 나쁜 놈 고발하는 걸 항상 하니까 네. 교도소 인권이나 이런 거는 되게 다른 영역일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MBTI가 INTP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그런 이제 이상한 사람들한테 관심 많습니다. 그 영화를 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를 좋아해요. 저는 유튜브를 보는데 정과자 TV라고 있어요. 아 그걸 잠깐. 그거 보면 이제 거기서 많이- 이제 많이. 그것도 있고 예, 정일형도 조만간 나오겠네. 네이버에 보면은 네. 이제 카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감옥에 있는 사람들 수반하는 카페가 있는데 전과자 TV. 그런 데를 제가 정말 미친 듯이 봤어요. 6개월 동안 계속 보고 매일매일 봐가지고 이제 성범죄자들이 막 어떻게 하면 풀려날 수 있을까 이런 거 보고 감옥에 있는 남자친구 봐가지고 이런 거를 계속 봐요 저는. 아 전과자 TV를 그렇게 그러니까 집중해서 보게 된 계기 그게 이제 인권 그러니까 수용자 인권이나 약간 소위 인구보다 제가 근데 그런 이상한 사람들 그러니까 인생이 좆된 사람들이나 이제 은유적 외톨이들이나 이제 뭐 그런 이제 사회에서 낙오돼가지고 아예 그냥 뭐 엠창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엠창. 사람들한테 엄청 관심 많아요. 아 저의 어떤 관심사입니다. 아 근데 왜냐면 이제 동규님의 그런 약간 사상적 균형점을 맞춰주는 게 전과자 TV. 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놈들 고발해서 조져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여론으로 벌 주는 것도 무섭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그런 건데 네. 솔직히 말하면은 네. 그김 누구죠? 그 의원인데 박미정 군요? 박미정 의원. 박미정 의원 입장에서 미국 거예요, 엄청. 나 물론 죽여버리고 이제 싶죠. 결국에는 근데 사실 권력이 세더라고 민주당 진짜 아무 제재도 없이 그냥 계산하고.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제가 짜증나게 하네 막 이런 생각 들 거란 말이에요. 나한테 제재를 가하니까. 그렇죠. 자꾸 막 주장하고 막 해도 안 되잖아요. 동규님 해도 되겠어. 아 그렇지. 많이 주면 또. 그러니까 얼른 저희 이제 정리하고 나갈까요 이제 슬슬? 그러니까 제 말은 근데 전과자 TV를 보게 되면서 그 감옥에 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알게 될 수가 있는 감옥에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어? 거의 근데 제가 맨날 보니까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농담이 거기 있는 영상을 처음부터 10번씩 봤어요. 미친 것 같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재밌으니까. 어떤 시스템인지 다 알게 돼요. 그래서 감옥에서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 어떻게 물품을 사야 되고
법자, 법무부의 자식이어가지고 이제 영식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맞아요. 그리고 관계 형성 어떻게 해갖고 사형수가 누가 있는지, 구치소에 누가 있고 뭘로 가는지 이런 걸 다 이제 그런 거죠. 우리 가기 전에 그냥 저 말고 네. 혹시 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술 한잔 하면서 그냥 마무리하고 해야 촬영하고 아, 있어요. 예.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왜냐면 얼굴 나오게 할까. 네. 예. 글쎄요. 혜민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 개인적으로 그 조선을 사형시켰으면 좋겠다. 안 시켰어. 그냥 언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예. 솔직히 나는 동규 씨가 나를 저격한 줄 알았어. 왜냐면은 내가 그랬어요? 왜냐면 내가 사형 시키자고 했었거든. 아 그랬어요? 조선에 내가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그 다음 날 네. 사형 시키는 건 말도 안 된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근데 저는 근데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 김기자 사건 아죠? 김기자인가요? 저 영남제군 사모님 있거든요. 아 김기자. 예. 살인청부. 김기자. 윤기자. 맞아요. 살인 교사 근데 그 사람이 무기징역 나왔어요. 그 사람도 한 명 그러니까 살인 교사는 살인 한 명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상황과 사건과 맥락에 따라서 그 네. 다 다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 명 죽였으니까 뭐 사형 안 되고 두 두 명 명 죽였는데 청부 살인이고. 그렇죠. 완전히 극히 고의적이잖아요. 약하- 예. 극히 약하죠. 거의 장제증급이란 말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조선도 결국에는 한 명 죽이고 세 명을 그건데 음. 그 영상과 살인을 살인을 하는 그 방식이 너무 악랄하더라고요. 목적이 살인이었어요. 그냥 죽이는 게 목적이었어요. 윤영철처럼.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왜 이 논리가 그거였어요. 사형제가 있으면 사형을 하는 게 맞고 집행을 안 하면 사형제 폐지해야 된다고. 폐지해야 된다. 하지도 않았는데 왜 있는가 저는 그게 저도 그 논리였거든요. 무조건 맞아요. 사형을 근데 해야 돼요. 감옥 간 사람들의 어떤 면면을 보면은 조선은 사회에 충격을 준 거지 그 죄질이 그렇게 악하다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봤을 때. 정말 제가 이제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 애들이나 이런 사람 보면은 네. 참 말을 할 수 없어도 끔찍합니다. 죄질이 말할 수 없어요. 청송 막 이런. 예를 들어서 마음이 끔찍하니까. 본인의 어머니를 강간살인한다거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진짜 사람이 아닌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 거는 얘가 그런 끔찍한 일을 이제 그렇게 공개적인 곳에서 했기 때문에 한 거지. 그게 그 자체로 한 게 죄질이 나쁜 걸 했을 때는 사실은 나쁘긴 한데 그러니까 다 죄질이 나쁜데 더 나쁜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악랄성으로 보자는 거죠. 딱 그냥 무기징역 받을 말을 내준 한 명이. 그러니까 언론의 주목도를 끄는 것도 목적이었어요. 조선에 총해 보니까. 맞아요. 근데 조선은 그러니까 범죄 행위를 20번 저질렀는데 네. 그게 그러니까 예방이 되고 교화가 되고 직업적으로 안정되는 거에 실패한 그 그렇죠. 표본인 것 같아. 그걸 이제 연구를 해봐야 돼, 이 사례를. 진짜. 맞아요. 현재 시스템 보면은 그게 교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교도소 가잖아요. 오후 3시만 되면은 그냥 그 사동을 지나가면은 깔깔깔깔깔깔 다 웃고 있어요. 일부러. 일부러 아니라 다 농담 따먹기 하면서 막 이제 막 있는 거고. 특히 이제 범죄자들은 같은 범죄들이 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약을 했다. 그러면 향방이 가요. 강간을 했다. 그러면 물총방이 가요. 은어가 그래요. 은어가 물총방, 향방, 강력방이 있는데 그 방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지들끼리 다 같은 범죄예요. 그러니까 특히 성범죄자들은 반성이 없어요. 여자가 유혹했다. 꽃뱀이 유혹을 했다. 근데 그게 9명이 모여있는데 9명이 다 같은 강간범들이에요. 근데 그런 일 하다 보니까 여혐 사상 물들어 있는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증폭이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못이 없었구나 정말로. 억울하다. 그거 한번 한 건 뭐 잘못이냐. 강간하면 한 거, 그냥 섹스하면 한 거 아니야. 솔직히 지들끼리 씨발. 있으니까. 어이가 없다. 난. 이게 어떻게 3년 6월에 나오냐고 말이 안 된다. 이거 억울하 죽겠다 진짜 나는. 그 여자 먼저 나한테 꼬리를 치고 날 유혹했다. 근데 이거를 너도 그랬냐? 나도 그랬다. 나도 유혹 당했는데 한 번 한 거 가지고 이렇게 억울하게 왔다. 난 정말 안 맞았다. 완전히 속된 말로 얘기하자면 따먹은 기분 대수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이런 느낌으로 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김기덕 감독이 약간 그런 철학이었어. 그렇지. 정말 이게 진짜 영화에. 그들이 증폭되지 교정 교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남부 교도소는 성범죄자 특화 교도소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어떠냐면은 밥이 맛있다. 밥이 맛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게 다예요. 왜냐면 교화가 안 돼요. 왜냐면은 성범죄 예방 교육 받고 감옥에서 집중 인성 교육이랑 이것도 알고 있는 게 좀 재밌긴 한데 가면 이제 계속 교육을 받아요. 군대랑 비슷해요. 집중 인성 교육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받아요. 인성 교육 받고 성범죄 예방 교육 받고 무슨 교육 하는데 교육 받고 와서 와 오늘은 때우는 날이다 그냥 교육 받고 와서 맞아. 9명이서 모여가지고 너 이제 강간했던 얘기 하면서 이제 막 성범죄 했는데 나 그때 억울하고 막 이런 얘기 하고 증폭될 뿐이지 이게 교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도소가 무서운 곳이니까 다시 안 가야지 다 나와서는. 그쵸.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사실 사회 제사회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호관찰이라든지 등등등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너무 좀 실패했잖아. 진짜 실패했죠. 예. 그다음에 학교 밖에 나간 애들 교육 안 되고 방치되고 있고. 그쵸. 그렇잖아요. 예. 또 이제 감옥 가면은 정되면 그렇게 이게
무기수나 이런 장기 애들 미치는데 6개월, 8개월, 10개월 받은 애들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캠프. 뜨거운 물 줘 아침 방마다. 그러면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제 하루를 준비하면서 이제 농담 따먹게 하고 이제 반성문서 편지 쓰다가 나가는 거. 그러니까 군 생활 추억담 우리가 얘기하듯이 감옥 생활도 같이 했으니까 막 강제로 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약간 그런 근데 게 이제 있잖아요. 여름 지역은 끔찍합니다. 맞아 맞아. 어, 어우 미쳐버리죠. 알겠어. 그래서 죄 짓지 말자 아무튼. 예,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좀 오해가 풀렸고, 네. 그러니까 왜 나쁜 놈들이 많은데 나 이런 것보다도 음주운전 문제에 대해서도 약간 그거는 나중에 별도, 그러니까 오히려 생각이 다른, 이제 내가 오해된 게 풀렸어. 그러니까 음주운전, 성범죄, 화이트칼라 범죄 이런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벌이 오히려 부족한 부분이 있고, 맞아요. 다만 중화법만 조지고 끝, 뭐 국가는 할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그걸 이제 헤드라인 야마로 잡아가지고 그쵸. 제가 딱 예, 예, 예. 궁금한 게 저한테 궁금해요? 네네. 예, 예. 그 제가 조선의 케이스를 모르는데 아 예예. 아까 신세계랑 도덕 우월주의 이거 신세계랑 예, 예.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죠? 네. 영화 신세계에 보면 칼 이렇게 하는 게 나오잖아요. 들어와 이러면서. 네. 예, 예. 네.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칼을 그게 진짜로 실제로 그 영화니까 그냥 그런데 영상을 저도 몇번 본 게 아니라 다 봤을 거예요. 엄청 많이 봤을 건데 신경을 다들 먹어가지고 그 실제 영상이 돌았어요? 돌았죠. 돌았죠. 네, 돌았어요. 그러니까 아. LG U+ 직원이 그 매장에 있는 CCTV가 찍혔어요. 네. 조선이 그 실제로 첫사람 처음으로 만난 사람 죽였는데 그게 잔인하게 칼로 찌르는 게 있어요. 그게 다 찍혀가지고 그걸 유포시킨 거예요, 매장 직원이. 아. 그 사람 실제로 구속된 것 같아. 그 사람도. 아, 그 사람 유포. 잘못해가지고 첫 유포자가 아무래도 그 죽었댔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영화 신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예. 아,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던 그런 칼 잔인한 장면을 실제로 보니까 이 사람은 또 있잖아, 자극적인 계속 보게 된다. 그렇죠. 그럼 조선은 몇 명을 죽였어요? 한 명을 죽였어요. 한 명을 죽였고. 아, 그 직원은? 이제 길에 묻지마 사건으로 이제. 예, 내용 아예 길에 지나가는 행인을 예, 걸어 예. 찔렀어요. 예. 그러니까 뭐야? 길에서 그냥 길에서 지나가는 행인을 그냥 예. 아, 행위는 그냥 묻지마로 왕. 네, 그냥-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아. 내용을 알고. 찔렀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도덕 우월주의라는 거는 왜 언급을 하신 거죠? 이게 어떤 맥락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조선의 그런 잔인한 사건을 잔인한 그 영상을 막 라이브하게 본 건 처음인 것 같아. 나뿐만이 아니라. 잔인한 영상을 보고 또 그렇게 죽은 이제 피해자 유족들이 이제 사형을 얘기하는데 사형을 시키면 안 됩니다. 연벌주의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도덕적 우월주의로 느껴질 수 있겠다. 그 피해자 유족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그 말을 한 거죠. 아, 과장 TV는 기사 넣지 말아주세요. 네. 비밀입니다. 어떤 거? 과장 TV, 화장 TV였거든. 정과자 TV요. 정가의 TV. 이거 그 비밀이에요, 뭐지? 지금 아 비밀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아, 네. 그러면은 전과자에 관련된 유튜브를 많이 보고 이렇게 할까요? 아 그것도 빼주세요. 왜? 그것도 빼요. 그냥 그게 중요하다고. 약간 그게 논란될 수 있어가지고. 왜 전과자가 잘못된 거 아니? 그거 유튜브 보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아주 비밀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뭐랄까 약간 그 전과자 TV를 단순히 흥미거리로 보는 사람이니까 약간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다. 그걸 그러니까 보면 어때? 이런 나도 것도 범죄 관련 있고. 영상 엄청 많이 보거든. 나는 존나 봅니다. 배상훈 사건 의뢰 그다음에 저도 엄청 많이 봐가지고 책에 또 생겼어 또 여러 가지가. 그럼 선생님은 네. 도덕적 우월주의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평가. 평가를 도덕적 우월주의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비춰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뭐 아내들 남편이 있고 뭐 이제 가족이 어머니가 사진을 다 있는데 옆에서 김동규 씨가 나와가지고 막 페북에다가 그 사람 사인시키면 안 되고 그 사람 5번 시켜야 된다고 말을 하면 어, 형이 열받잖아요, 솔직히. 열받죠. 그러니까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일반 국민들 다 그게 상식적으로는 어떤 뭐 여아를 성폭행해서 누구 살인했어. 그러면은 이 사람 사형시키자고 다 주장하잖아요, 일반 국민들이. 근데 사형시키면 안 된다라고 동규 씨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합리적인 게 있고 오늘 제가 오해한 것도 많았던. 나쁜 놈들 다 막 좋게 봐서 이게 전혀 아니고 이유가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의 형평성이라는 논리를 내가 아까 알겠습니다. 네 가시죠. 어디 갈까요?